자, 이제 108조 갑니다. 자, 7번째 가죠. 양도, 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의 적용 배제입니다. 자, 이제 보면 1번. 자,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불이익 돼 있죠. 저희가 이제 등기를 하지 않고 팔게 되면 지난주부터 쭉 배운 건데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첫째는 일단 미등기가 되면 기본 공제나 장기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미등기 되면 자, 몇 퍼센트 무려 70%나 세금을 내야 돼요. 세 번째, 미등기 되면 비과세나 감면이 안 돼요. 아까 그 주택도 아까 그런 얘기했죠. 등기 안 되면 1주택이어도 뭐 한다?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얘가 부득이하게 미등기 되면 봐줘요. 근데 지금은 고의적인 미등기면 비과세, 감면 같은 거 안 해줍니다. 네 번째,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 이거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양도 차익은 항상 계산이 원칙이 뭔지 실지 매매가 원칙인데, 자, 실지 매매가가 불분명은 뭐냐? 추계하자. 자, 추계 순서 어떻게? 매, 감, 환, 기. 그래서 이렇게 추계되면 무조건 비용은 실제 비용 빼는 게 아니고 비용도 뭐죠? 추계하자. 그때 추계된 비용이 무슨 공제? 계산 공제. 그래서 등기된 토지와 건물 같은 건 몇 퍼센트고 3%고 그게 미등기면 0.3%에서 미등기되면 0.3%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행법상 불이익은 딱 그 네 가지가 답니다. 근데 얘도 가끔 저희 시험 문제에 뭐가 나냐면 미등기 되면 자, 분납이 되지 않는다. 지난번에 배웠죠. 분납이 세금을 한 번에 안 내고 몇 번, 두 번에 내는 건데 미등기 돼도 분납돼요. 그래서 미등기면 딱 그 네 가지 말고는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은 지금 딱 네 가지죠, 그죠? 이 네 가지만 딱 나와 있는 거, 요거는 거의 시험에 자주 난다고 보면 돼요. 왜? 시험 문제 자체가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 다 넣어놓고 하나 이상으로 넣는 거예요. 넣어놓고 나서 틀린 거 찾아봐라. 그래서 그 네 가지. 첫째, 자, 각종 공제가 있다 없다? 없다. 몇 퍼센트? 70%. 세 번째,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신 필요경비 얼마 돼요? 0.3%.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4번에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지금 0.3 돼 있죠?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등기자산의 10분의 1이라고도 합니다. 왜? 등기된 건 몇 퍼센트고? 3%고 미등기 얼마고? 0.3%이기 때문에 등기자산의 10분의 1만 공제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2번. 자,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선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등기로 보지 아니하고 자,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이 된다. 즉 이거는 미등기는 맞아요. 미등기 된 건데 밑에 박스 1번부터 이제 7번까지 있죠. 미등기는 맞는데 이게 고의적인 미등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뭐 부득이하게 등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부득이하게 등기가 안 된 거니까 세법상 다 등기된 걸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인정해서 위에 있는 1, 2, 3, 4번 그럼 불이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주지는 않겠다. 등기된 거고 똑같이 취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있냐? 첫째 1번. 자,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해서 등기가 불가능했다.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요 앞에 있는 분한테 이번 땅을 사요. 땅을 사는데 그 땅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이렇게 안 사고 그 땅을 제가 10년 동안 할부 조건으로 샀어요. 그래서 매년 1억씩 주는 걸로 해서 토탈 10억의 매매약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했고 매년 1억씩 줘요. 이제 이렇게 한 3년쯤 냈어요. 할부금을. 자, 문제는 할부금은 내고 있지만 그럼 이분이 저한테 등기를 넘겨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겠죠. 왜 안 줬을까요? 할부 기간이 10년이니까 이분은 잔금을 다 받아야 등기를 넘겨주겠죠. 근데 지금 제가 낸 건 몇 년밖에 안 됐다? 3년. 자, 3년간 할부금을 내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내가 못 살 것 같아. 돈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그걸 다시 되팔아요. 그건 되팔게 되면 현재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등기가 안 돼 있겠죠. 안 돼 있는 거지만 이건 내가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예요. 아직 만기가 안 돼서. 그럼 이 경우는 안 된 게 아니고 못 한 거니까 세법상 등기된 걸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거고. 두 번째. 자, 보니까 자,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등기가 불가능하대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번에 부동산을 취득을 한 건 맞아요. 취득해서 등기를 쫙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갖고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 거 소송이.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아직 등기하지 말라 합니다. 판사가. 왜? 소송이 끝난 다음에래요. 그럼 지금도 그럼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판결이 끝났어요 이제. 판결이 다 끝나고 나자마자 아우 너무 이 땅 운이 없어. 에이 팔자. 그럼 지금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지만 내가 안 한 게 아니죠. 왜? 법에서 아직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거고. 자, 세 번째. 자, 얘는 조심해야 돼요. 자, 8년 이상 작용한 농지와 대토한 농지와 교환하거나 분합한 농지. 딱 요 네 가지 농지만 됩니다. 그래서 8년, 대토, 교환, 분합. 이 네 농지에 대해서만큼만 미등기여도 등기된 걸로 봐요.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을 건데요. 어떤 일이 부지기수로 많냐면 이 상속받은 케이스. 저희 시골로 얘기할게요. 저희 촌에도 가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농지가 이제 상속이 계속 됐는데 계속 농지가 상속됐는데 등기부를 딱 대보니까 농지 소유자가 그 뭐 김말동 씨라고 합시다. 근데 그분의 위에 주민등록번호 보니까 270413이야. 270413으로 시작이 돼요. 270413 1408 돼 있어요. 그럼 이분이 몇 년생이에요? 27년생. 근데 그분은 현재 지구상에 안 계시대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등기부상 최종 소유자가 그분이에요. 그럼 그 땅을 현재 누가 갖고 있어요? 그 자식이 갖고 있어요, 자식이? 자, 근데 이 자식이 지금 이 땅을 팔려고 딱 해보니까 등기부에 지금 누구 앞으로 현재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그 이분이 그 땅을 이제 농사를 짓는 자식이 이 땅을 팔려고 딱 해보니까 국가가 너 미등기야. 뭐 미등기 맞잖아, 그죠? 왜? 상속되면 상속 등기가 이행됐어야 하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상태에서 국가가 그 자식한테 야, 너 미등기니까 양도세 내야 된다. 몇 프로? 70%. 이렇게 한다면 그 자식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대한민국이 아마 엄청나게 미울 거예요. 왜? 실상 이거는 뭐 꼭은 아닌데 저희 농촌에서요. 이건 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짓는 것만큼은 거의 박사예요. 뭐 대학에서 뭐 농업과에서 강의하는 그 교수님보다 훨씬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해박하세요. 근데 그 이외 등기법, 세법, 민법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냐면 쉽게 자 가령 아까 그 27년 된 분이 이제 27년도에 이제 그분의 아버지가 농사를 졌겠죠. 짓고 중간에 사망했어요. 그 지금도 농촌은요.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 거의 집에서 하잖아요. 집에서 연탄도 뭐 100장인가 떼고.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다 와. 연마을 옆에 마을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누구도 와요. 면사무소 직원들도 와요. 하도 잘하니까. 그럼 면사무소 직원이 왔어요. 와서 아이고 어르신 슬프시겠슈. 힘내셔요. 그다음에 상속은 제가 알아서 다 해놓을게요. 자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면사무소 직원이 상속은 다 알아서 한대. 그럼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 면사무소 직원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등록을 정리한다는 얘기야. 그럼 주민등록을 보면 다 정리돼 있어. 호적도 다 정리돼 있어요. 근데 호적만 정리돼야 되지 부동산까지는 그분이 정리를 못 하거든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면사무소 직원이 와서 아유 제가 다 정리할게요. 고마워. 아유 내가 다음에 막걸리 한 살게. 그 호적을 떼보니까 다 돼 있거든. 그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그 부동산도 다 정리가 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보니까 나중에 팔라고 딱 보니까 얘는 정리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국가가 너 미등기? 이러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농지만큼은 그 네 가지 농지만큼 국가가 미등기여도 등기된 걸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상속된 지는 뭐 1990년도에 상속되는데 지금까지 등기 안 하고 있는 농지가 있고 그 농지를 지금 판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미등기냐 등기냐라고 따지면 무조건 뭐 된 거다. 등기된 걸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농지에 대해서고. 자, 네 번째인데 자, 조심해야 돼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서 자,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집을 진 건데요. 집을 진 건데 요것도 나중에 등기법에 가면 배우는데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짓게 되면 무슨 등기를 합니까? 여기 배웠을 수도 있는데 참. 소유권 보존 등기래요. 근데 보존 등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 아니에요. 허가 필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 허가 필증이 아니고 승인서예요. 승인서. 그래서 건축물 사용 승인서가 나와야 돼. 그게 나와야만 그걸 갖고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돼요. 취득세 몇 프로 내고 2.8% 내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주택은 완성됐는데 건축허가 필증 즉 승인서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럼 받지 못했으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보존 등기를 못 하겠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집을 판 거예요. 그럼 이는 등기를 안 한 게 아니고 아직 못 한 거죠. 왜 못했어요? 승인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럼 얘도 세법상 인정한다. 뭐 비과세. 그래서 주택도 등기한 데서 또 등기대로 보는데 다만 그 4번이요. 분명히 주의할 건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만 해당돼요. 그럼 이 건물, 실제 이 건물을 제가 졌어요. 이 건물을 짓고 아직 건축허가 사용승인서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등기를 못 했어요. 못한 상태에서 이 건물을 팔게 되면 이건 미등기로 판 걸로 봐요. 그래서 그 규정은 주택에 한해서만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서 등기 안 된 건 언제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만 그 규정을 적용합니다. 5번. 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됐다. 이게 뭐냐? 상속받자마자 수용된 겁니다. 상속이 되자마자 아직 상속 등기를 하기 전인데 이걸 국가가 강제 수용해 간 거예요. 그럼 얘도 등기를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죠. 얘도 등기된 걸로 본다 이거고. 자, 우측 6번.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토지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환지입니다. 환지. 6번이 환지인데 자, 요것 배웠을 거예요. 자, 환지 받은 땅은 언제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네? 환지 받은 땅은 언제 등기해요? 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등기하는데 지금은 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판 거예요. 그럼 저희 법상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돼야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팔게 되었으니까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안 한 게 아니고 아직 기간이 안 돼서 못 한 거니까 이것도 등기된 것으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 자,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역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했다. 이 7번 뭐냐고? 채비지입니다. 쉽게. 채비지. 그럼 7번. 자, 채비지도 언제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것 또한도 환지처분 공고 1회 다음 날 등기가 가능해요. 언제? 환지처분 공고 1 다음 날. 근데 이 7번 그럼 얘도 언제 판 겁니까? 환지처분 공고 1 이전에 이미 판 거예요. 그럼 등기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못한 거니까 그럼 얘도 뭐다? 등기된 것도 인정을 해 준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1번부터 7번까지는 실제 등기가 다 안 돼 있는 겁니다. 안 돼 있지만 세법상 다 등기된 것도 본다. 봐서 앞에 있는 1번에 있는 그런 불이익을 준다, 주지는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고 자,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참고로 신고 납부 지난번에 했으니까 자, 이제 그럼 이해점만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배운 건 이제 종합인데 자, 갑이 집이 한 채 있어요. 이 집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현재 보유가 된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럼 갑이 이 집을 현재 팔게 되면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자, 갑이 집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가 된 집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을에게 이 집을 양도했어요. 얼마 양도했냐? 거금 3억에 양도했어요. 자, 양도하게 되면 저 갑은 양도세를 낼까 안 낼까? 비과세 되죠. 왜? 1주택이고 몇 년 보유? 2년 보유됐으니까 당연히 팔게 되면 뭡니까? 비과세 가능할 거예요. 자, 이제 비과세를 받아요.
그래서 실제 매매한 금액이 3억 원인데 자 매수자가 다시 갑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어차피 매매가가 9억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니까 부탁 좀 합시다. 그 갑이 뭐요 했더니 예왈 실제 매매한 게 3억인데 이중계약 좀 해주죠.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3억 5천이라고 써달랍니다. 이렇게 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불러요? 업 계약? 그런 계약도 있어요? 다운 계약만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그래서 정상보다 낮춘 게 다운 계약이고 높인 게 업 계약이에요. 이렇게 써줘도 갑은 손해 볼 게 있다 없다? 있다? 없지. 왜? 어차피 갑은 뭐니까? 비과세니까. 그럼 지금 저렇게 팔게 되면 갑은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문제 있어요? 없다? 뭘 추적할 건데? 자, 있다 없다? 없지. 없어요. 업계약서도 관계없어요. 자, 그런데 없었어요. 이게 원래 없었다가 이게 언제 법이 생겼냐? 2014년도에 법이 하나 생겼어요. 있게 이제 뭐가 생겼냐? 전에는 이렇게 업계약 써서 팔면 다운 계약은 진짜 나쁜 건데 업계약 쓴 거는 국가가 나쁜 걸로 안 봤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이 취득자만 먼저 봅시다. 얘는 어차피 얘 무시하고 얘는 3억에 샀잖아. 근데 3억 5천에 계약서를 쓰면 이 금액하고 뭘 내고? 그죠? 옳지. 이 금액하고 취득세를 내다 보니까 얘보다 취득세가 많아지니까 국가가 볼 때는 별로 손해볼 게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이제 3억 5천에 사서 팔아. 얼마에? 5억에 팝니다. 5억에 팔아. 그럼 실제 얼마에 산 건데? 3억에 산 거지만 계약서 3억 5천 원이에요. 그럼 이익은 얼마나 난 겁니까? 무슨 2억이야? 계약서상 1억 5천 났지. 1억 5천 갖고 이제 뭘 내면 돼? 비과세가 아니라면 양도세 내야겠죠? 내야 돼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제. 지방세는 금액을 높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국세인 양도세는 왠지 모르게 껄쩍지근하거든. 왜? 이놈이 원래 얼마에 샀는데? 3억에 샀는데 업계약을 해갖고 양도차익을 이렇게 줄여서 신고하다 보니까 어메? 양도세가 뭐가 돼? 허위 신고가 되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가 취득세는 좋은데 양도세 부분이 계속 걸리는 거죠. 이렇게. 걸리니까 국가가 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옐로우 내키는 게 아니고 옐로우 내킵니다. 너 비과세였지? 네. 근데 너 나중에 이렇게 업계약 쓴 거 걸리잖아? 그럼 너 비과세 받은 금액에서 뺀다 이거야. 뺀다는 건 토해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빼냐? 민이 무슨 뜻? 작은 어떤 거? 둘 중에 작은 건 토해내야 돼요. 누가? 매도자가. 그럼 뭘 작은 건데? 첫째는 원래 계약한 금액하고 이중계약한 금액하고 차액. 그래서 원계약과 이중계약 차액. 지금 얼마 나옵니까? 차액이? 5천이죠. 5천. 지금 5천이거든. 그림상 5천이고. 자, 또 뭐가 있냐? 이 주택이 지금 비과세잖아요. 그죠? 그럼 비과세가 아니고 제가 과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 그게 뭐예요?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입니다. 이 산출세액이 뭐 가정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면 둘 중에 어떤 금액? 작은 금액을 토해내야 돼요. 그럼 얼마가 더 작아? 더 작죠? 이 금액을 빼야 돼. 그럼 지가 비과세 받는 금액이 5천이면 얼마를 토해내고? 3천 토해내고 2천만 원만 비과세 돼요. 그리고 3천만 원만큼은 비과세를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해요. 그럼 매수자가 문제가 되겠지만 누구한테 자꾸 족쇄를 쳐? 매도자에게 족쇄를 치워버리면 얘가 겁나서 이렇게 업계약을 써줄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물론 안 걸리면 돼요. 걸리면 다 토해내요. 그럼 지금 제가 한 얘기도 시험에 나섰어요. 이것 또한도
법 개정된 그 해에 문제가 났어요.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어떤 금액을 빼냐. 정답 3천만 원. 실제 3천만 원에서 요 산출세액을 뺐선 이런 문제도 출제됐고 나중에 기본서에 보면 지금 이제 저희 지금 비과세 가면 했죠. 신고납부 바로 위에 요 그림 그대로 올라갑니다. 기본서에 보면 신고납부 바로 위에 요게 또 있어요. 그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다 했나요? 더 할 게 없네. 아유, 참 고생들 많이 했어요. 자, 아직 안 끝났지. 자, 이제 오늘 유인물 봐요, 이제. 이제 큰 거 보면 내용이 써 있고 보면은 옆에 좀 우습지만은 옆에 그림표도 있죠, 그죠? 요것도 이제 얘기 잠깐 할게요. 이 유인물에 있는 이 도표나 그림도 책에 다 있어요. 기본서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거 좀 이해를 좀 쉽게 하려고 다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유인물 나갈 때마다 책에 있는 그림은 다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고 항상 그날 배운 거 서브 뒤에 가면 항상 그날 배운 거 뭐 있고요? 문제.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데 자 이제 문제 오늘 배운 겁니다. 1번부터 8번인데 자 지금부터 자 시간은 2분이면 되겠죠. 자 시작해 보십시오. 이쪽에 있습니다. 다 쉬었죠? 몇 문제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자 갑니다. 1번. 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어요. 이사 가려고. 그래서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판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뭘 판다? 기존 거. 종전 주택이 처분돼야 되죠. 그죠? 맞죠? 다만 얘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공공기관 이전이면 몇 년 내 처분? 그죠? 그건 5년 내에 처분하면 되죠. 1번 맞고 2번. 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 이 소유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왜 X인데요? 맞아요. 아까 상속받으면 누구 걸 먼저 팔아야 돼? 내 거잖아. 지금 누구 판다고 했어요, 지금? 상속받은 주택을 판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내 걸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지. 상속받은 거 먼저 팔면 전부 다 과세. 이유 없이 과세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거. 항상 상속받은 거 먼저 팔면 뭐하고? 과세. 내 거 팔면 뭐하고? 비과세. 세 번째, 2번 X고요. 3번,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 구성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을 했어요. 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 합친 날부터 2년 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틀렸지요. 5년 내. 자, 저희가요. 아까 그 기간이 있는 게 있고 기간이 없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면 나중에 수업할 때 제가 할 게 없는데 잠깐 얘기해 줄게요. 아까 이사 가는 거 몇 년 내에 팔라고? 3년 내 팔라고. 그다음에 동거봉양 몇 년 내 팔라고? 5년 내. 혼인은 몇 년 내? 5년이야 그것도.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자, 집을 사서 이사를 가. 아까 집이 더 컸어요, 작았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죠?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기분이 삼삼하거든. 그래서 3년 내 처분이야. 그다음에 갑자기 난데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라고 했어요. 남편이 내일부터 어머니 모실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부인 하는 말 오 마이 갓. 그래서 5년이야. 동거부양 몇 년? 5년. 자, 그다음에 부모가 제가 이번에 장가를 가는데 부모가 계속 반대를 해요. 저희하고 살면 너 안 된다, 안 된다. 끝내는 제 여인하고 제가 혼인하게 됐어요. 부모가 끝내는 승낙을 했어요. 그래, 너한테 졌다. 쟤하고 혼인해. 그럼 저 딱 한마디 합니다. 오 예스. 그래서 혼인도 몇 년? 오 예스. 5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서 이사 가는 건 기분 좋다. 몇 년? 3년. 자, 부모님 동거봉양한데 어떻게?
오 마이 갓. 몇 년? 5년. 자, 혼인하려고 했어요. 어때요? 오 예스. 얘도 몇 년? 5년. 나머지 건 기간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 기간이 그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얘도 맞아요. 무조건 다 틀린대요. 자, 네 번째. 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구주택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한다. 맞아요? 맞지? 네, 오케이. 5번. 자,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선언이 다른 시나 군으로 거주를 이전하면 비과세한다.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의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다 맞습니다. 6번. 자,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중 9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며 9억 초과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맞죠? 그래서 9억이 넘어가도 9억까지 비과세, 초과된 건 과세가 돼요. 자, 7번.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한다. 그렇죠. 얘도 맞죠. 8번. 지방세법상 고급주택과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은 같다. 아까 제가 분명히 같지 않다. 그래서 취득세 쪽은 고급주택이 크고 비싼 집이고 양도세는 크고는 빼고 뭐한 집? 그냥 비싼 집에서 요건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X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3번이요. 틀렸어요. X입니다. 3번. 2년 내가 아니고 몇 년 내? 5년 내 양도입니다. 자, 이게 2달 동안 저희가 인문 강의를 쭉 해봤는데, 재밌죠? 재밌는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비록 기억나는 게 없어도 점점 기억은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글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뭐한다. 심히 창대하다. 이제 이런 글귀가 있는데 지금 비록 저희가 시작은 아직 아무것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좀 미미하고 약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나중은 진짜 되게 좋아집니다. 좋아지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동안 고생들 많이 했고 제가 다음 주는 수업이 없고요. 그 다음 주는 또 1월 1일 날이라서 수업이 또 없어요. 아닌가? 아니지. 다음 주가 없는 거구나. 헷갈렸네. 다음 주는 저희가 없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나볼 건데 새 책이 아마 그 1월 20 현재 나올 예정일이 12월 28일쯤에 나온대요. 나오면 아마 데스크에서 뭐 책을 뭐 받아가라고 하든가 뭐 하든가 할 테니까 책을 받으면 거기다가 이쁘게 본인 성명 잘 써놓으십시오. 나중에 책이 가끔 발달려서 이게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책도 얘가 혼자 도망가는 건지 아니면 책을 누가 유기해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책에다가 본인들 큼직큼직하게 이름 잘 써놓으십시오. 써놓고 또 세법은 나중에 책 나오면 수업 끝나고 오십시오. 오셔서 저한테 앞에다가 사인을 받아가면 합격한대. 이게 정표야 정표. 여기다가 항상 제가 합격을 기원하면 이게 사인 받아간 분 치고 불합격한 분 한 명도 없어요. 꼭 받아가십시오. 제가 정을 조금씩 나눠드릴게요. 근데 2달 동안 저도 불만도 있어요. 여러분도 불만이 있지만 저만 불만 얘기할게요. 하나도 없었어. 2개월 동안. 다음 달부터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뭐 만약에 마실 거라도 하나씩 주고 하면 참 좋은데. 자, 농담이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는 좋은 꿈 많이 꾸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또 저희가 이왕 시작한 거니까 끝맺음도 멋있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